안녕하세요. 피부의 진심 피부과 전문의 최혜진입니다. 피부과를 망하게 한다는 그 크림, 피부과의 영업 비밀이라는 바로 그 크림 스티바 A가 2023년 8월 중으로 단종된다고 합니다. 정말 비타민 A 유도체 연고의 대명사로 열일했던 스티바 덕분에 많은 분들이 사용 중이시고 또 사용을 계획 중이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티바 A 크림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레티노이드 연고 자극감 없이 잘 바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바 A 크림은 레티노익 엑시드 제1세대 트레티노인을 주 성분으로 합니다. 일찍이 FDA에서 여드름 치료제로 공인을 받았죠. 레티노이드의 기전상 모낭의 입구를 조금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면포성 여드름의 발생을 조금 줄여주고 산소를 싫어하는 여드름균의 발생도 조금 떨어뜨려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조금 오래 썼을 경우에는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 침착이라던가 흉터 발생 또한 줄여줄 수 있어요. 또한 광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미세 주름이라던가 피부결도 개선시켜 줄 수 있고 색소 침착 또한 좋아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스티바 A로 피부과에 문의를 주셨는데요. 스티바 A를 대체할 만한 다른 레티노이드 알아보겠습니다. 레티노익 엑시드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체에 잘 붙어야 되는데요. 레티노익 엑시드 리셉터 수용체 3가지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요. 알파는 피부 전층에 걸쳐서 분포하고 베타는 주로 피부 진피층, 감마는 피부 표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티노이드 종류에 따라서 이런 수용체에 대한 특이성이 조금 차이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스티바의 주성분인 트레티노인은 알파, 베타, 감마 모두 잘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바는 조금 자극성도 강했지만 광노화에 인정받은 유일한 레티노이드 치료제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용체의 특이성이 없이 잘 붙는 것이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상품명 디페린으로 잘 알려진 아다팔렌 성분은 수용체 베타와 감마에 선택적으로 붙습니다. 이 디페린 연고가 스티바보다 햇빛에 민감해지는 것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낮에도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극감 또한 덜합니다. 하지만 디페린은 여드름에만 승인을 받은 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노화 기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예요. 하지만 레티노이드의 작용 기전을 생각해 봤을 때 잔주름이나 색소 침착 등의 증상도 어느 정도는 호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티노이드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자극감 때문에 조금 우려하셨던 분들은 바로 이 디페린 연고로 시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제4세대 레티노이드 트리바로텐 성분을 주축으로 하는 아크리프 크림이 있는데요. 이 트리바로텐 성분은 주로 감마 리셉터에 선택적으로 붙습니다. 감마 수용체가 피부의 가장 표층인 표피에 분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표피의 세포 분화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면포성 여드름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모공 각화증이라든가 기타 색소성 질환에도 같이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각질 탈락 효과가 굉장히 우수해서 여러 가지 잔주름이나 색소 침착 개선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레티노이드 종류별로 수용체 특이성이 조금 차이가 보일 수 있어서 각각의 특장점도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스티바의 트레티노인 성분을 꼭 원하시는 분들은 국내 제약회사에서 나온 카피 제품이 있습니다. 더유제약의 20 크림과 나노팜에서 나온 프로좀 A 크림이 있는데요. 아쉬운 것은 기존의 스티바의 농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제품들은 가장 많이 쓰였던 0.025%만 제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이 레티노이드 연고를 잘 바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초기 1, 2주 정도는 각질 세포의 탈락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거든요. 이때 느낄 수 있는 증상이 붉어지고 가렵고 따갑습니다. 초기에 이런 증상이 굉장히 심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한국인같이 동아시아인들은 서양인에 비해서 피부 장벽이 조금 많이 약하기 때문에 레티노이드로 인한 자극감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레티노이드 연고의 자극감을 최소화하면서 바를 수 있는 방법,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세안과 충분한 보습인데요. 세안을 하실 때 너무 박박 닦는 것은 장벽을 조금 상하게 할 수 있어요. 필링제라던가 스크럽제의 사용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약산성의 세안제로 될 수 있는 한 부드럽게 세안해 주시고요. 보습제를 잘 바르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양인데요.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않고 굉장히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쌀알 한 톨 크기를 말씀드려요. 쌀알 크기만큼의 레티노이드를 짜서 섞어줍니다. 잘 섞은 다음에 얼굴에 잘 펴발라서 충분히 잘 흡수를 시켜주시는데요. 먼저 이 정도의 양으로 적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격일 사용으로 초기 2주 정도 사용했을 때 자극감이 없다 그러시면 그 다음 2주는 매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도 자극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늘린 양은 최종적으로 손가락 마디 하나만큼 이렇게 올려볼 수 있습니다. 레티노이드 연고를 사용할 때는 자외선 차단 충분히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디페리는 조금 덜 하지만 트레티노인 성분은 이 성분 자체가 햇빛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밤에 발라야 되고 이 바른 피부, 내 피부 역시 자외선에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잘 닦아내고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바르고 나서 따갑고 가렵고 붉어지는 자극 증상이 있으면 일단 사용은 중지하세요. 보습제를 며칠 발라서 이런 자극 증상이 충분히 누그러진 이후에 다시 처음부터 소량씩 시작해 보시는데요. 이번에는 바르는 횟수를 조금 덜 해보시거나 보습제에 희석하는 것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소량씩 점진적으로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에 레이저를 받았다던가 자외선 노출을 조금 많이 한 날, 피곤한 날에는 굳이 레티노이드의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레티노이드 연고에 적응하려고 해도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무리해서 적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3가지. 하나, 레티노이드는 잔주름 개선, 색소 침착 완화, 여드름 치료 등 굉장히 효과가 좋은 팔방미입니다. 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티노이드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내가 베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많다. 셋,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어떤 제형을 어떻게 쓸 것인지 상담이 중요하다. 이상 피부의 진심 닥터 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